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10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시 코로나19 환자 1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이번 격리 해제 인원은 부산의료원이 8명, 해운대 백병원 3명이며 부산에서는 앞서 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166명과 아시아드 요양병원 39명은 내일 0시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부산 초중고 개학이 이달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은 개학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정식 수업 시수로 인정받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 매뉴얼과 영상을 개발해 보급하는가 하면 3월 추경에 37억 원을 편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사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남에서는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28살 남성으로 지난달 22일까지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거제로 이사를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0명으로 늘었고 부산은 8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축제 개최 5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된 가운데 창원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상춘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 안전 대책을 강화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좌천과 경화역에 대한 강력한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는 매년 임대하던 먹거리 야시장과 볼거리 야시장을 전면 폐쇄해 면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화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경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든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했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바구 스튜디오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세계보건기구도 오늘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무엇일까요? 1번 패닉, 2번 팬데믹,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될 것을 경고하면서 이것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이 말 무엇일까요? 1번 패닉, 2번 팬데믹, 3번 치킨 게임.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 용어 대신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오늘의 키워드 시간에 이 내용이 나가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여러 가지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피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가 퇴근길 접어들면서 살짝 그치는 모양이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路面좀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퇴근길 정체는 어제와 비슷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특히 노면 습기 제보 들어와 있는 만큼 주의 운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서로 도심 방향 진행 어렵습니다. 감전에서 진양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황령 나들목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황령대로도 문전 사거리에서 대남 방향 구간 속도 내려가 있고요. 지금은 연수로도 망미고개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영로도 용소 삼거리에서 대남 쪽으로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고요. 현재 버령도 외곽 방향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 지체 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문대로 이용해서 모라에서 단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다행히 어려움은 없겠고요. 이 시각 만덕대로 미남 방향 만덕 성당에서 만덕 교차로 통과까지도 신호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충렬대로도 미남에서 내성 쪽으로는 서행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낙동대교 지나는 데는 다행히 오랜 지체 없겠습니다. 또 남해 본선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진행 흐름은 괜찮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퇴근길 비가 살짝 그치긴 했습니다만 땅이 좀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으로路面이 좀 많이 미끄럽다고 하니까요. 조심 운전 그리고 감속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한 달 가까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생계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학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하면서 휴원 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학원가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훅 들어간 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부산학원총연합회 정찬효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찬효입니다. 네. 요즘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원들도 보니까 그 휴원에 들어간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자, 네네. 현재 학원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학원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차분합니다. 네. 예, 정부의 그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네. 학원들이 잘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하지만 네. 하지만 휴원이 네. 3주 차로 접어들면서 네. 학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네. 대부분 임대료라든지 예. 강사비 등 그 학원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의 그 수업 요구도 네. 그 고학년으로 가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냥 집에서 노는 것이 마음 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학원의 휴원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휴원을 하자니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렇다고 또 문을 열자니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를 두고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네, 그 휴원이 길어지면서 네. 그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학원 총연합회에서 3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그 학원 휴원에 따른 학원 피해에 대해서 근본 대책이 있는가, 네. 무엇인가, 즉 말하자면 임대료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다음에 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부산시에서는 휴원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은 정부에서도 현재 직접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네. 다만 그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 세금 납부 그다음에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두 번째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소상공인으로서 학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의 실시 시기가 네. 좀 정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원 종류나 또 지원 규모 또 은행의 또 금리 상황 이런 네. 것들을 여쭈었는데 그 부산시에서는 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 금융을 좀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 금융 즉 부산에 한 430억 정도 예.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기업 특별 자금 부산에서 한 8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이건 정부 지원 자금이고 네. 그다음에 시에서는 현재 그 소상공인 특별 자금 4천억을 지원 중이고 3월 중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 지원금 500억 원, 부산 모듈은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참고로 자금 지원은 부산 신용재단을 통해서 신청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여쭤본 내용이 최대한 그 강사의 휴업 수당에 대해서 예.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유급 휴업, 무급 휴업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해석을 좀 완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산시의 대답은 현행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병력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무급휴가다. 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학원 휴원 권고를 받아서 예방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다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우리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부산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고용노동부에 전달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 그 학원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생계란을 듣고 있는 학원들도 좀 있고요. 네. 저희들이 학원비를 한 달간 우리가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휴원을 하게 되면 네. 한 달간 휴원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학원비는 한 달치를 못 받게 되고 예. 그다음에 임대료는 거의 대부분 다 100% 내야 그렇죠. 되고 네. 강사비는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달만 그 선생님을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가족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도 집에서는 생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급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님들과 잘 협의해서 네. 50%, 60%, 70%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부산시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간 끝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산학원총연합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휴원을 좀 권고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학원에서 부산의 경우는 또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학원이 문을 연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네네. 부분 방역 조치는 잘 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부산에 있는 학원에서 5명의 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와 원장과 학부모가 네. 한꺼번에 나왔다는 데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학원 휴원을 권고받은 일이 2월 24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된 원인은 22일 정도에서 네. 전부 다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학원들은 잘하고 있었다. 그렇게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희들은 1월 말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예. 학원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 후에 학원이 휴원되고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해서 북구 관내 706개 학원에 방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동래구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북부교육지원청 안인원 교육장님이나 북구청의 정명희 구청장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지금 생방 중에 전화 연결을 드린 거라서 짧게 청취자분들께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예비비 15억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학원에 방역 소독, 방역 물품을 곧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학원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네. 학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원업이 포함된 정부 지원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학원들도 협조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니까요.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학원총연합회 정찬효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윤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팬데믹입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을 뜻하는 이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많은 나라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전 세계 11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누적 감염자가 11만 명을 넘어선 현재 상황을 WHO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네. 중국을 포함한 총 사망자도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WHO에 이 팬데믹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선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보도 전문 채널인 CNN은 아예 지금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또 발원지인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나머지 국가의 신규 확진자가 9배에 달할 정도가 됐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세계 곳곳이 심각합니다만 특히나 이탈리아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6천만 국민에 대해서 이동 제한령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시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0,000명과 5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령했던 이동 제한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6천만 명을 넘는 이 국민이 모두 다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머물러 달라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되고
또 프로 축구 리그 세리에 A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단이 됩니다. 네. 또 음식점 등은 영업이 허용이 되긴 하지만 손님들이 최소 1m 정도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탈리아 교도소 곳곳에서는 이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가족의 면회를 금지하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이 탈옥에 나서면서 교도관들과 충돌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독일에서는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1,400명을 넘는 가운데 문화장관까지도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팬데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 아시죠? 예, 시사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4.5m 거리 승객 감염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 집침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2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둬라라는 그렇죠. 거죠. 네.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좀 감안을 한 건데요. 그런데 중국의 한 버스 안에서 확진자와 4.5m나 떨어진 승객이 감염이 된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네,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조사에 따르면 후난성의 A씨는 지난 1월 22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일주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병 당일에 2시간 정도 버스를 탄 게 사단이 났는데요. 탑승객 49명 중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중국 연구진은 후난성에서 발생한 이 버스 집단 감염을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환자 A씨는 당시에 두 차례 각각 2시간과 1시간씩 버스를 탔는데 네. 동승객 가운데 10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네. 버스는 창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또 A씨와 감염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이 주목했던 것은 감염자 중에 A씨와 가장 가까이 앉았던 환자는 0.5m가 안 되는 거리였던 반면에 가장 먼 좌석은 4.5m 거리였다는 겁니다. 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난방장치에서 나온 이 따뜻한 공기에 실려서 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리보다 더 멀리 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서울에서 콜센터 직원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유도 아무래도 밀착 접촉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좀 거리를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은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좀 필요한 것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키워드에서 나왔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에서 나갔었죠. 1번 패닉, 2번 팬데믹,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 조재욱 교수와 함께 시사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오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보기 두 가지가 아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1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세계보건기구도 오늘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무엇일까요? 1번 패닉, 2번 팬데믹,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정답 번호나 정답만 남기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여러분들 의견 덧붙여 주시면 선물 받으실 확률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제부터 마스크 오부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양한 의견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그 보기 2가지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답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 오답도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3933번님, 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학원이 휴원이다 보니까 손주들 5명 돌보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이쁜 것보다 세상 학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휴 하셨는데 5명이나 한꺼번에 돌보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그 부산 학원총연합회 회장님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서 지금 학원과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학원 휴원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일단 학원총연합회 차원에서 가급적 휴원을 좀 권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 학원을 보내자니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집에만 데리고 있자니 3933번님처럼 너무너무 힘드시고 빨리 코로나19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130번님, 요즘 다른 나라 상황을 보니까 이게 현실화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의 키워드에서도 세계 각국의 상황들 좀 전해드렸지만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돼가는 분위기라서 우리나라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다른 나라 상황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진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어느 시점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942번님, 코로나 덕분에 어려운 용어 많이 배웁니다. 코호트도 이번에 하라고요.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부디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벚꽃 구경 가기로 했는데 하셨는데, 아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도 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요즘인데요. 942번님 벚꽃 구경 가기로 하셨어요. 진해 그 벚꽃 군항제는 이번에 취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요. 나가실 때는 꼭 그래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금 부산 경남 쪽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아서 이때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4126번님 정답 주시면서, 오늘도 퇴근하면서 주파수 고정해서 하루 피로를 잘 풀고 잘 듣고 갑니다. 코로나19 대한민국에서 퍼뜩 물러가라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퇴근길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서로에게 좀 힘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 너무 많아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8966번님. 코로나19 이기려고 직원들 회식합니다 하셨는데, 네, 요즘 회식 자제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위생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33번님, 손주들 보기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힘 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괜찮아질 거예요. 어떡하죠? 앞서 그 5명 손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아이들 2명 집에 있는데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던데 5명은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또 재롱을 부려가면서 힘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25번님 정말 걱정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2102번님은 오늘 실검 순위에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6559번님도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란다 하셨고요. 2838번님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네, 모두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사식탁 함께하겠습니다. 이바우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맛깔나는 이슈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시사식탁 시간입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대학 캠퍼스 한창 북적일 때인데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조용한 캠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개강이 좀 미뤄졌잖아요. 네, 예. 개강 이후에 학생들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계속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이제 그 16일 월요일부터 네. 개강은 하고요.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대학들은 뭐 이번 학기 네, 한 전체를 학기 전체. 예, 네. 예, 좀 온라인 강의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 뭐 저희도 이제 그 16일부터 이제 수업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나 그 학교가 이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네. 뭐 수업 방식은 아마 그 원격 강의 또는 하상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강의실이 아닌 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접하니까 교수들도 뭐 다소 깝깝한 면을 좀 보이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얼굴을 뭐 보고 인사를 못하니까 학생들하고 네. 지난주 이제 신입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그 재학생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화를 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학교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너무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뭐 간절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고 네. 이 코로나 감염 그 확산이 이제 뭐 진정세로 접어든다면 네. 4월부터는 강의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아마 다시 돌아온 일상이 굉장히 좀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자,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벌써 총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난해도 꾸준히 총선 이슈를 다뤘지만 그때 이렇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했었는데 예. 여기저기서 지금 총선을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수님 예, 어떻게 예.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먼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는 하겠지만은 네. 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뭐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격히 늘어나면 모를까. 네. 현재 상에서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요. 예.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선거를 이제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권한은 이제 대통령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특히 2009년도 이제 신종플루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 이제 70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랬었죠. 한 263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10월달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 재보궐선거 일정대로 뭐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으니까 네. 아마 뭐 예정대로 뭐 4월 15일 날 총선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말씀대로 총선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한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선거라는 것이 물론 공약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그걸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보자들이 좀 SNS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총선에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예전에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블로그, 이메일 등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네.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1대 총선부터는 유권자 연령이 18세로 낮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SNS는 이제 또 하루 일상이고 또 누구는 이제 휴대폰을 다 소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후보자들도 그래서 또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갖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면대면 선거 운동이 네. 가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젊은 층에 비해서 SNS에 대해 좀 소극적이고 특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예. 네.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은 이제 유권자 연령이 꽤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SNS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고요. 네. 특히 이제 창원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이 넘는 강력급 규모의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 해원, 하포 이 선거 지역은 유권자 연령대가 꽤 높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SNS 선거운동이 좀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권자 연령이 좀 낮아진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SNS 예. 선거운동을 또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드네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각 당이 공천을 두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남 지역 이 각 당의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의외다 싶은 내용들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컷오프 당하신 분들을 쭉 보면 네. 막말 판문, 갑질 판문으로 무리를 일으킨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투에 또 연루된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분들 말고 이제 컷오프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아마도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한때 이제 당을 대표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렇죠. 네. 이분들에게 이제 전략 공천은커녕 이제 경선 기회조차 주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당에서는 금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여기 이제 불응하니까 컷오프를 시킨 것 같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마산 하포구의 그 육성 고지를 노리던 이주영 부의장도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네. 당에서는 아마도 5선정 됐으니까 보다 이제 좀 참신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컷오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은 무소속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 분들도 있고, 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컷오프 당한 후보자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앞선급한 분들 중 이제 상당수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앞서 컷오프 당하신 분들 경우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못하면 실제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하거든요. 네. 다들 이제 정치 경력이 많고 또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무소속 출마를 해도 나름 성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김태호 전 지사는 이미 고향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랬죠. 오늘 또 이주영 전 부의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인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한교안 대표에게 그 이번 공천에 대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교안 대표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탈당을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출마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가 나는 탈당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밝히긴 했었는데 지금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으니까 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탈당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예. 어쨌든 여야 모두 물갈이 인적 쇄신을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정당 모두 공천이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4.15 총선 대진표가 대부분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여야 두 거대 정당 모두 물갈이 쇄신을 외쳤고 특히 이제 청년 여성의 할당을 높이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법조계 출신의 인물을 가장 많이 영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이번 총선의 그 공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져 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말로만 청년 여성 후보자를 많이 내세우고 있다 한 것으로 이제 뭐 끝이 났고, 또 그 정당들이 인재를 영입할 때는 그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직업군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과 뭐 같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각 정당의 전략도 좀 달라졌는데요. 일단 뭐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그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을 시켰는데, 예. 민주당의 움직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연합 정당에 좀 참여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의 행보가 좀 달라진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 진보 진영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4.15 총선을 치를 계획을 뭐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그 반발도 좀 심한 것도 네.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에 뭐 10석 정도 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약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의석수가 이제 137석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네.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만일 이게 합친다면 145, 147석 정도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당이 안 되면, 제1당이 안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네. 또 특히 아무래도 집권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면. 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선거 이후에 연합전선을 구축할 경우에 야당이 가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위험도 지금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결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의석수에 대한 분석들 있잖아요. 예, 교수님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과정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1정당의 위치를 내놓지 않으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꼼수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정의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금 이제 심상정 대표가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그런 공학적 발상은 범진보 그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네. 또 실제 이제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지금 불쾌한 심정을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이 정의당의 수구는 뭐냐면 이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예, 20석을 얻어야 되는데 현행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 시행 속에서 위성 정당을 출범시키지 않는다면 그 정의당이 이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정치적 위상, 경제적 위상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 진보 진영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출범을 하면 그 정의당의 오랜 수군이었던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물거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전 당원 투표로 붙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보에서도 뭐 약간의 균열이 보이는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3년 전 오늘이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정식 파면된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뭐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를 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오늘 이제 그 2년 전에 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네. 목소리가 TV에 설로 나왔는데,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이 파면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또 투표권도 없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본인이 한국 정치를 망친 어떤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하고 자숙하고 반성해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깔아앉을까 말까 하는데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네. 또 최소 TK 정도는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을 보면 친박 세력들이 제일 먼저 컷오프 되는 경우가 많았고 네.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이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의 그 발언을 보면 이 보수 대통합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분열을 고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총선 앞두고 경남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짚어볼까요?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늘 고전하는 지역이 경남인데 네. 뭐 지난 총선에서 반진의 기회를 만들었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선전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김경수 도지사 구속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롯하여 그 여당 쪽에 일련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못했고 또 이와 더불어 이제 경제 상황이 매우 이 경남이 좋지가 못합니다. 연일 지금 구조조정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역 상권마저 지금 위축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총선 한 달 앞두고 여당의 고심이 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관 전 지사가 양산으로 차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생각도 들고 네. 현재로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다소 유리한 형국을 맞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부 경남 쪽 말고는 창원, 김해, 양산 지역에서는 또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이렇게 좀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가 이제 불안정해지면 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다소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외신을 보더라도 한국만큼 코로나 사태를 잘 배치한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여당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한때 신천지를 옹호한 것에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 소속의 그 대구시장의 미온적 태도가 유권자들이 좀 다소 불만을 가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식탁 총선을 앞둔 여러 가지 정치권의 분위기들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조재욱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 퀴즈 정답 바로 2번 팬데믹이었습니다. 오늘 1번 패닉과 좀 헷갈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패닉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답은 팬데믹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3253번님 코로나19로 계약도 연기, 학원도 휴원으로 며칠은 신나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4516번님 우리나라 국민은 반드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우리나라 화이팅이요 하셨고요. 3231번님 앞서 훅 들어간 뉴스 들으면서 학원대 직격탄 맞았다는 거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도 때마침 학원을 경영하고 계신데 벌써 3주째 레슨을 못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9522번님 정답은 팬데믹이요. 오늘 기사에서 여러 번 보게 되는 단어라서 알게 됐습니다 하셨고요. 6988번님께서 저 오늘 공적 마스크 구매했어요. 팁을 드리자면 1층이 아닌 병원하고 붙어있는 2층 이상에 있는 약국을 찾으시면 확률이 높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 거는 다른 분께 양보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팁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8966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주 보느라 힘드신 3933번님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